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 덧셈 뺄셈입니다. 이 덧셈 뺄셈에 대한 계산은 이게 이제 무리수랑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해져 있는 수를 각각 더하는 거야. 이 계산을 하는 거는 방식이 이 무리수랑 유리수는 곱셈은 연결할 수 있지만 더하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계산 있죠. 뭐 2x 더하기 3x 이런 계산하면 뭐라고 쓰냐면 5x로 쓰듯이 여기 있는 무리수에 있는 이 숫자들은 그냥 이게 문자로 취급해서 동류한 계산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10루트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앞에 안 써져 있는 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1이니까 8루트 1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그냥 쭉 그 우리 동류한 계산 하고 똑같으니까 뭐 어렵지 않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가보죠. 19번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야. 동류한 계산에서 이제 같은 무리수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해주고 9 빼기 2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6 루트 2 더하기 7 루트 7 해서 얘네 둘은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덧셈 뺄셈 넘어갈게요. 여기 2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이런 이제 무리수 같은 경우는 제곱수 밖으로 빼고 정리 좀 해주고 180은 5로 나누면은 6제곱 36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것들 정리해 준 다음에 무리수가 다 똑같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계산을 해주면 7 루트 5 이렇게. 여기 26, 27도 한번 채워볼까요? 됩니다.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이 분수 여기 46번 잠깐 볼까요? 46번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유리화 좀 해주고 루트 7이니까 루트 7 루트 7 가주면 이거 7분의 루트 7 더하기 루트 7인 거죠. 얘가 지금 7분의 1 루트 7 더하기 루트 7인 거니까 여기 7분의 1하고 여기 1하고 더해서 7분의 8 루트 7 이렇게 작성돼야 돼요. 이 정도 연산 마무리 쭉쭉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루트 2 곱해주면 약분돼서 3 루트 2 빼기 루트 8은 2 루트 2니까 루트 2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한 이제 계산 연산들이고 55번으로 갈게요. 55번 이건 루트 2 곱해주고 약분하면 6 루트 2 그냥 루트 8은 이제 2 루트 2로 바꿔놓고 루트 2 곱해주면 얘가 날라가서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5 루트 2 이렇게 (61번) 분배법칙 적용한 계산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 빼기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6 여기 간단히 하는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67번에 나누기 루트 나누면은 루트 살리고 49 루트 49 빼기 루트 18 해서 이건 7이고 얘는 3 루트 2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루트 계산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루트 18이 3 루트 2로 바로 나오고 이런 것도 거의 외워져. 계산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어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76번은 유리화를 여기 한 번에 먼저 해버리고 분모의 유리화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세요. 그럼 이제 분모가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10이니까 얘가 2 루트 3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써진다. 이것도 치워볼까? 루트 3 루트 3 그럼 3분의 루트 51 루트 45 루트 45는 3 루트 5 3분의 3 루트 5 이렇게. 그지? 다음에 78번도 루트 5 루트 5 5분의 루트 35 루트 50 5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구조에 우리가 식을 유리화를 해야 돼. 최종적으로 나중에 답을 쓸 때도 82번 보시면 유리화를 해라. 일단 루트 5 루트 5 해주고 5분의 루트 30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85번도 루트 2만 곱하면 되죠. 루트 2만 이렇게 빼주면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니까 이 4분의 2 마이너스 3 루트 10 이런 식으로.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덧셈과 이제 덧셈 뺄셈까지 이제 숙지가 완료가 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사칙 연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요 여러 가지에 대한 계산을 할 거야. 사칙 연산의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괄호. 괄호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해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가 먼저가 아니야. 먼저 오는 거 해주는 거지. 그리고 괄호에서도 소괄호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짱이야. 거듭제곱이 가장 먼저. 거듭제곱 먼저 하고 괄호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한다.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계산하는 게. 그리고 곱하기 먼저 해주고 더하기로 완성. 뭐 빼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나누기를 먼저 하면 루트 2분의 8 루트 3이잖아. 근데 유리화를 좀 해주고 이렇게 루트 2로 그러면은 4 루트 6이란 말이야. 4 루트 6. 그러니까 요거 계산이 4 루트 6이. 그리고 얘는 뭐야? 2 루트 6이잖아. 빼기 2 루트 6 하니까 2 루트 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곱수 혹은 유리화 이런 것들이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누기 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직접 다뤄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16번을 한번 가볼까? 먼저 각각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간단히 하는 게 좋아요. 유리화를 먼저 하고 그러면 얘는 루트 3 루트 3을 이렇게 3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12 되겠죠. 루트 12는 2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분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분수분은 괄호 쳐가지고 마이너스 분배되기 전으로 만든 거니까
그럼 이렇게 소거되는 거 확인되고 결국에는 얘랑 빼면 되는 거죠. 3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그래서 6분의 4 루트 6 마이너스 6분의 3 루트 6이니까 6분의 루트 6이 답이다. 앞에서 우리가 계산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한번 곁들여 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분모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유리화를 시도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또 루트 50을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거 순서를 네가 유리화를 먼저 할까 분배를 먼저 할까를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산이 뭐가 더 편할까를 생각을 먼저 해봐. 뭐가 나을까? 분배가 낫겠지. 그럼 분배가 낫다라는 걸 판단했으면 분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유리화를 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분배를 해주면 이게 얼마야? 루트 300 마이너스 여기는 약분되면서 루트 25죠. 그 5지 5 25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루트 300이 뭐죠? 루트 300은 제곱수 밖으로 나가면 10 루트 3 그죠? 100 곱하기 3이니까 그냥 챙겨가고 여기도 이제 분배로 가. 그럼 루트 3하고 루트 27 약분되죠? 루트 9 얼마냐? 3 4를 받았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 부분은 여기 이제 분배될 거죠? 플러스 루트 3분의 4. 여기는 이제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루트 3. 그럼 이제 계산할 거 딱 보이죠? 얘가 이제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얘네 두 개 해주고 얘네 두 개 해주면 되겠다. 그럼 10 루트 3하고 3분의 4 루트 3하고 더하면 얼마야? 3분의 34 루트 3 마이너스 37. 계산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해주시고 되고요. 자, 28번.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 적용되는 다음의 계산의 결과가 유리수 동그라미 유리수 28번이에요. 유리수가 되도록 하래. 유리수. 그럼 일단 분배를 쫙 해봐야 돼. 얘부터 7 마이너스 a 루트 7 플러스 112 루트 112 있죠. 루트 112가 심상치 않아요. 112 나갈 거 좀 찾아주자. 2 하면 56 2 하면 뭐야? 28 24 27 4 루트 7이네. 그지? 얘는 이제 4 루트 7로 보고 분배를 해주면 20 루트 7 마이너스 4, 7에 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의 결과가 뭐가 되라고? 유리수의 결과로 나와라. 그러면 유리수끼리에 대한 결과는 유리수가 나오는 거는 다름이 없고 여기는 무리수에 대한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소거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20. 그렇지. A는 20.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계산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31번. 자, 우리 31번 여기 필기 좀 할게요.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무리수. 그치? 뭐 2, 3.14, 2로 9, 2 막 땡땡 이렇게 가는 수들이 무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리수를 표현할 적에는 이 뒤쪽에 있는 소수의 부분을 나타내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여기가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다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숫자 3과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을 나눠서 쓰는 거야. 즉, 이 무리수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분해해서 봐. 어떻게 분해해서 보냐면
정수 부분하고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무리수라는 걸. 그럼 이 무리수라는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 소수 부분을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수 부분은 무리수는 이거랑 이거 더한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지. 무리수에서 뭘 빼?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너한테 내가 루트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관찰을 시켜 탐구를 했어. 탐구를 할 거야, 우리가 루트 5를. 루트 5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무리수야. 근데 얘가 대략적으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지는 알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2하고 3 사이에 있죠. 왜냐면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2점 얼마인 거야. 그러면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지. 그럼 소수 부분은 루트 5에서 뭘 빼면 돼? 정수 부분이 2를 빼면 얘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고. 알겠어요? 따라서 봐봐. 여기 숫자가 있어요. 루트 23이라는 게 있어. 루트 23이 루트 16하고 루트 25 사이야. 즉 뭐랑 뭐 사이야? 4랑 5 사이야. 그러면 4랑 5 사이니까 루트 23의 정수 부분은 4가 되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무리수에서 뭘 빼?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한번 쳐보자. 루트 11 3하고 4 사이. 정수 부분은 3이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이거 3 뺀 거지. 여기도 3과 4 사이. 정수 부분은 3이 되죠. 빼는 거지, 이렇게. 그 소수 부분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소수 부분은 어디서 어딜 뺀다고?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만든다. 정수 부분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우리가 그 제곱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로 이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 40번 봐봐. 40번. 자, 여기에 대한 소수 부분을 궁금해하고 싶다. 자, 그럼 이제 간다. 이제 논리적인 이제 풀이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잘 봐. 요 값의 정수 부분을 알아야 돼. 일단은 루트 10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 3과 4 사이에 있어. 근데 우리는 루트 10을 찾는 게 아니잖아. 7 마이너스 루트 10을 찾는 거지. 그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7 마이너스 루트 10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7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게끔 이제 하나씩 성질을 적용할 거야.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한다. 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됐지? 그 다음에 뭘 더해줘? 7을 더해줘. 그러면 여기 7 더하면 얼마야? 3 7 마이너스 10 여기는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숫자인 7 마이너스 루트 10의 정수 부분이 뭐가 돼요?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값의 정수 부분은 3이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고? 무리수에서 뭘 빼? 정수 부분을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주어진 이 무리수에서 7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정수 부분이 얼마? 3을 빼주면 된다. 7 마이너스 루트 10 빼기 3 해주면 4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했잖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연산의 어떤 내용들, 개념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렇게 답까지 도출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41번 한번 해봐. 41번.
43번? 43번도 한번 볼까요? 43번도. 자, 일단은 4루트 2부터 찾아야 돼. 4루트 2가. 4루트 2가 뭐야? 4루트 2. 이건 루트로 일단 다 들어가야 돼. 그지? 루트 얼마예요? 루트 30. 그게 32니까. 뭐랑 뭐 사이야? 5랑 6. 그렇지. 5랑 6 사이죠. 5에서 6 사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요? 마이너스 2를 빼줘. 그러면 4에서 5 사이가 되니까 정수 부분은 뭐가 돼? 4. 그렇지. 정수 부분은 4가 되고 소수 부분은 여기에서 4를 빼는 거죠? 네. 4 루트 2 빼기 5 이렇게 나눠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원을 그리는 중간에 과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P라는 점이 어떻게 찍힌 건지를 잘 봐야 돼. P라는 점이 찍힌 이 원리가 이 C라는 점을 이제 딱 중심, 꼭지점, 중심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반지름을 AC로 하는 원을 그리다 보면, 그지? 우리가 이 컴퍼스로 여기 딱 찍어가지고, 컴퍼스 여기 딱 찍어가지고 돌리다 보면 이렇게 X축, 여기 수직선을 만나는 이 점이 바로 P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CP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어때요? 같아진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아진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여기가 4, 여기가 4, 이 길이가, 이 BC의 길이가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도 1이죠. 그럼 여기 AC의 길이가 얼마가 돼?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CP의 길이도 뭐가 돼?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P의 좌표는 이 좌표를 잘 써야 돼요. 자, 여기 길이가 루트 2잖아. 루트 2. 자, 여기가 루트 2란 말이야, 루트 2. 그러면 여기 이거 4였지. 4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잖아.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아니지. 4 마이너스 루트 2, 4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Q는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야? 3에서 출발하는 거죠. 3에서 오른쪽으로 Q로 가는 거네. 그럼 Q의 좌표는 어떻게 돼?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PQ의 길이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우리 길이 구할 때 예를 들어 PQ가 이렇게 있어. 이 숫자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4. 4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3이야. 길이 얼마야? 아, 4. 4지.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야. 길이 얼마야? 3이지. 어떻게 구하고 있어 지금? 더 빼겠어. 빼고 있어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길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도 큰 거, 여기서 여기를 빼면 길이가 된다. 그래서 PQ의 길이는 3 플러스 루트 2에서 빼기 4 더하기 루트 2 해서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길이를 물어보면 여기다 필기 잘 해놔. 길이를 물어보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줘야 합니다. 알겠어요? 길이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길이나 거리나 같은 거니까 49번에 P의 좌표는 뭐가 돼? P? 기준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간 거야? 대각선만큼 간 건데 대각선 길이가 얼마야? 2 루트 2. 루트 2니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왼쪽으로 간 거니까 빼기. Q는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이제 PQ의 거리는
여기서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죠. 빼기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4 플러스 2 루트 2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 대소를 비교해보자. 대소를 비교하는 건 큰 거 작은 걸 이제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봐봐 여기 보세요. 필기 하나만 할게요. A랑 B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냥 직접적으로 딱 놓고 비교하면 되긴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빼보는 거야.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뺐더니 이거 좀 넓은 데 써야겠다. 자, A에서 B를 뺐어. 근데 얘가 0보다 작았어.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지. 그지?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됐어. 그럼 A랑 B는 어때? 같은 거지.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컸어. 그러면 A가 B보다 어때요? 다시 큰 거지.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얘랑 이제 비교를 할 거야. 바로 비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빼보는 거야. 그래서 빼봤죠. 빼서 정리를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 빼면은 4 빼기 루트 14가 되거든? 그럼 4 빼기 루트 14는 4랑 루트 14를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4랑 루트 14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러면 빼면 어떻게 돼? 0보다? 큰 거네. 그러니까 A 빼기 B가 0보다 컸어? 그럼 A가 B보다 어때요? 큰 거지? 그래서 A가 더 크다. 이렇게. 자, 오늘의 이제 계산들은 이제 계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까지 도출해가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답이 이제 나오는 이 과정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숙지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좀 실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 55번. 자, 근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빼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똑같은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실 얘네 둘은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그냥 없다로 생각하고 얘랑 얘만 비교해도 되는 거지. 어차피 이 둘의 큰 것 중에 큰 게 클 거 아니야. 루트 13 똑같이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살짝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지. 딱 없애버려. 누가 더 커요? 얘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줄일 수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지? 똑같은 이제 숫자가 양쪽에 보인다. 그럼 이제 없앨 수 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숫자가 양쪽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빼서 봐야지. 빼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좀 나오죠? 67번. 이번에는 A, B, C의 3개짜리를 비교할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둘, 3개를 비교할 건데 뭐가 제일 크고 작은지를 나타내줘야 돼. 그럼 A랑 B부터 해보자. 4 더하기 루트 6하고 첫 번째. 자, A랑 B를 비교할 거예요. A, B를 비교. 그럼 4 더하기 루트 6이 A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5가 B죠. 이거 딱 봤을 때 누가 더 커? 왼쪽이 크지? 루트 6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B보다 일단 큰 거야. 이거 정보를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랑 C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B, C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왼쪽이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대소관계 비교는 끝났네? 뭐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제일 큰 게 누구예요?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으로 간다. A, B, C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 두 번째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지. 누구랑 누구 비교해야 되지? 그렇지. 오늘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상황이.
이렇게 해서 3개짜리까지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계산은 이제 이 전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인수분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개라는 거 먼저 이제 배우는 건데, 전개라는 거 자체가 이제 분배를 하는 거잖아. 분배.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있는 3x 여기다 하나만 적어주자. 자, 분배 법칙. a 더하기 b 괄호하고 c 더하기 d가 있다. 그러면 a랑 c랑 곱하고 a랑 d랑 곱한 거 더한 거랑 b, c, b, d 이렇게. 이게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전개하시오. 3xy 마이너스 6이 이게 36, 18, x 4y 24까지. 그 전개한 다음에 항상 이제 동류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동류항이 없으면 그대로 여기까지 쓰면 끝. 부호 같은 거 잘 챙겨주고. 동류항 있는지 없는지 판단. 7번 전개한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9x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동류항이 여기 마이너스 6x 아니죠?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동류항 있어 없어? 그럼 계산해서 적어 주셔야 해요. 오케이. 동류항 있는 거 이제 싹 여기 x, y 같이 있다. 13번 하면 이렇게 먼저 하면 5x 제곱 마이너스 x, y 더하기 15x, y 마이너스 3y 제곱이니까 이게 동량이죠? 문자를 근데 이제 빼먹지 말고서 이게 좀 y 제곱 막 빼먹고 안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개짜리가 들어가는 것도 뭐 조금 그냥 하면 돼요. 천천히 하나씩. 얘부터 5x부터 이렇게 넣으면 넘겨주고 20x 제곱 더하기 5xy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지막 플러스 4x 마이너스 y 이렇게. 동류항을 찾아보자. 얘네들 동류항이다. 그지?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전개를 똑같이 하면 되고 이게 물어보는 거 대답만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야? 22번 보면 x, y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다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x, y 개수가 있는 것만 찾아서 계산해. 오케이? 뭐랑 뭐? 얘네 둘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 한 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2xy 마이너스 15xy 해서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3xy가 되니까 xy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풀고 완료하시면 됩니다.